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최악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만난 어느 한 며느리분의 막장 사이다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신랑은 저랑 초등학교를 같이 보낸 3살 많은 오빠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오빠를 몰래 짝사랑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알아보았더니 이사를 갔더라고요. 이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많이 섭섭하기도 하고 가끔 생각나는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 친구가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를 해준다고 하는데 소개팅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한다고 하고 다른 친구들과 만나고 있었죠. 친구가 저 있는 곳이 가깝다면서 굳이 데려오겠다고 먼 발치에서만 보라고 마음에 안 들면 만나지 말라고 남 소개해주기 너무 아깝다면서 저에게 소개를 해주려고 애쓰는 겁니다. 잠시 후 친구와 들어오는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짝사랑하던 그 오빠였던 거죠. 신랑을 그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오빠를 만나니 할 말도 많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 너무 좋아서 우린 만남을 자주 가졌고 그러다 보니 사랑하게 되면서 저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느낌 가는 대로 이것이야말로 운명이구나 생각하고 아무도 모르는 22살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기에 나의 선택을 믿었죠. 그런 신혼초 생활이 그리 평탄치는 않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때문에 많은 일이 있었고 힘들었지만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남편과 딸 둘 별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옛날 생각나서 몇 자 적어보네요. 결혼 당시 시부모님께서는 자그마한 아파트를 준비해 주셨는데 알고 보니 같은 동에 있는 집이더라고요. 불편하진 않을까 고민도 했지만 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게 받았네요. 그런데 자꾸 일이 생기는 겁니다. 결혼식 후 신혼집 정리하고 꾸미느라 바쁜데 시어머니께서는 수시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뭐하고 있니로 시작해서 밥은 먹었니? 빨래는 했니? 밥 준비는 하고 있는 거니? 시장은 언제 가니? 등등 수시로 전화벨이 울려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지만 친해지고 싶으셔서 저러시나 해서 그냥 넘겼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일어는 났니? 아침은? 안 먹었으면 오빠 넘어와서 먹고 가라고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거짓말로 방금 먹고 출근했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신랑을 출근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전화 끊을 생각 안 하시고 무슨 반찬에 먹고 갔니? 웬일로 오늘은 일찍 갔나 보네? 알았다. 내가 민석이한테 전화하마 하고 전화를 또 끊어버려서 얼른 방으로 들어가 신랑 전화를 무음으로 돌렸어요.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자 5번까지 하시더니 더 이상 안 하시더군요. 대단하시네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또 벨이 울리는 겁니다. 신랑을 얼른 깨워 자초지종 얘기하고 화장실 가서 받으라고 했죠. 한참을 전화를 받고 나오더니 말하더군요. 날마다 이러실 거야. 알고 있으라고 말해주는 거야. 말하는데 놀라서 뭐라고? 날마다? 왜? 내가 어련히 챙길 텐데 설마 회사에도 전화하는 거 아니지? 저는 대답 대신 신랑 표정으로 미리 짐작할 수 있었어요. 어찌됐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싶지 않아서 얼른 털어버리고 신랑을 출근시켰죠. 신랑이 가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전화가 오는데 또 어머니 미어서 이번엔 받지 않았어요. 몇 분이 지난 후 또 전화벨이 울리고 그래도 받지 않았죠. 그랬더니 세상에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순간 당황한 저는 문을 열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그래서 휴대폰도 무음으로 하고 숨 죽여 있었죠. 몇십 번의 전화 그것도 모자라 문까지 두드리는 분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일단 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또 전화를 하는데 아니 나중엔 짜증이 나서 왜 그런지 알고도 싶어서 받았죠. 네, 어머니 전화하셨네요. 제가 아침에 오빠 깰까봐 벨소리 끄고 무음으로 해서 몰랐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솔직히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선수 쳐서 주절주절 말을 하니 어머니께서 나도 말 좀 하자. 별일은 아니고 뭐하고 있나 해서 전화했어. 자고 있나 해서 전화한 거야. 알았다. 그리고 이젠 저녁에 와서 민석이랑 밥 먹고 가거라 하셔서 아니에요. 저희끼리 먹고 가끔 가서 먹을게요 했더니 아직 서툴러서 요리도 못하잖아. 그냥 집에 와서 밥 먹고 가 하시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뭐가 이래 일방적이시고 집요하기까지 하며 답답하기까지 하시는지 저는 어떻게 하지 생각하며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랑에게 전화를 해서 말을 했더니 당분간은 가족들과 친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조금만 참고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래 그럼 해보자 마음 먹고 남편 퇴근 시간 맞춰 가게 되었죠. 몇 달을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 힘들기도 해서 이번엔 저녁 먹고 말씀드려야겠다 마음 먹고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아버님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나를 보자마자 뭐야 집에 있으면 얼른 와서 시어머니랑 저녁 준비해야지. 너가 언제까지 손님이냐? 차려놓은 밥 먹으러 오게? 하는데 순간 현관에 서서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서 있는데 때마침 신랑이 왔고 얼떨결에 들어와 앉았어요. 밥을 먹는데 밥이 목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군요. 밥 먹는 도중에도 몇 번을 일어났다 앉았다를 하며 내가 밥을 먹은 건지 안 먹은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은 식사 도중 늘 그렇게 몇 번을 물 하시는데 무슨 이유인지 떠다 놓은 물은 안 드시고 그날도 물 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얼른 일어나니까 아니 며느리 있는데 이젠 며느리 보고 하라고 해 하시는 거예요. 짧은 연애 기간이어서 아버님을 몇 번 본 적은 없지만 자상하시고 너무 멋진 분 같은 느낌을 받아서 가까이 지내면서 살갑게 지내고 싶었는데 그땐 남이어서 그랬나 봐요. 시간이 가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은 제 착각이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부딪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가족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무엇보다 아버님이 가족들에게 하대하는 말투가 너무 싫어지더군요. 사실 가까이 살아도 가끔 보겠지 했는데 이건 매일 보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솔직히 저 날마다 차려놓은 음식만 먹으러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마냥 놀고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신랑이 공부 다시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해서 저 집에서 편입 준비하고 있어서 저 나름대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저녁마다 시댁 가서 밥 먹고 치우고 오는 거 쉽지 않은데 아버님은 지난 것은 보려하지 않고 그 순간에 닥친 상황에서만 뭐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사실 매일 시댁 가서 저녁 먹고 치우는 거 귀찮기도 하고 무엇보다 신혼이니까 못하는 요리도 둘이서 알콩달콩 해먹고 싶었는데 저녁 시간대가 되면 어김없이 전화가 오니 안 갈 수도 없어서 그래 몇 번만 더 하고 그만하자 마음 먹고 가면 문제는 꼭 밥을 다 먹고 난 후 모든 걸 제가 도맡아서 하며 그것 또한 저에게 너무 큰 부담이었고 힘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는 어머님, 아버님, 이제 막 군복무를 마친 2살 아래 남동생과 아직 고3의 여동생이 있는데 다들 저녁을 먹고 난 후에는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거나 거실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신랑과 둘이만 먹으면 설거지가 그리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식구가 식사를 마치다 보니 음식을 준비하면서 나온 그릇이며 먹은 그릇 다 하니 싱크대에 그릇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은 엄마 아빠 눈치를 살피더니 저를 도와주려 하는데 어머님이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일하고 왔는데 뭘 도와. 그리고 음식 준비 엄마가 혼자서 다 한 거니까 설거지 정도는 혼자서 해도 돼. 그렇지 수민아? 하시는데 뭐 원래 이런 분들이라 할 말이 없더군요. 혼잣말로 처음부터 그러시더니 계속 그러시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진짜 이대로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생각하고 자리를 만들어 얘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마다 부르시더니 이젠 낮에도 뭐하니? 밥 안 먹었으면 넘어와서 엄마랑 밥 먹자 하시는데 정말 이것 또한 안 될 것 같아 이 문제부터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는 낮에 밥 별로 생각 없어요. 바빠서 그냥 간단히 시리얼 먹고 싶어요 했더니 알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전화가 오더니 내가 다리를 조금 다쳐서 그러는데 잠깐만 와줄래? 하셔서 급한 마음에 달려갔어요. 비번을 알기에 그냥 벨을 누르지 않고 들어갔는데 저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신발이 꽉 차 있더라고요. 순간 아차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고 한 걸음에 달려와 놀랐지? 너 안 그러면 혹시나 안 올까봐 엄마가 거짓말했어. 엄마 친구들이니까 들어가서 인사하자 하시면서 방 강제로 저를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얼떨결에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뭐야 식장에서 본 며느리 맞아? 다르네. 그래도 젊어서 그런가 이쁘긴 하다 하고 저를 놀리시더군요. 다치셨단 말에 급하게 대충 옷 챙겨 입고 내려온 건데 내 모습이 추레해 보였나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란 이유를 알겠더군요. 어쨌든 인사를 하고 밥도 먹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친구분들이 어머니께 한마디씩 하더군요. 덕정아 좋겠다. 이렇게 오라면 바로 오는 며느리들 드문데 진짜 며느리가 딸처럼 그렇게 잘한다더니 진짜네? 설거지도 그렇게 잘한다며?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살갑고 애교도 많다고. 이런 말을 듣고 어머님 체면도 있는데 그냥 일어설 수 없어서 부엌으로 가서 과일도 챙겨드리고 설거지까지 다 마무리하고 집으로 넘어가려는데 어머님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친구들하고 나가야 할 것 같아. 온 김에 저녁 준비해서 식구들하고 밥 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부탁인지 속으로 생각하고 그래 어차피 온 거 하고 가자는 마음에 시댁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녁 때가 되니 하나둘 들어오더니 거실로 가서 앉는 겁니다. 심지어 남편까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남편을 불러 이것저것 시키려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다 해놓은 반찬 뭐가 힘들다고 일 다녀온 애를 시키는 거냐?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어머님이 이전에 저에게 했던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너무나 가부장적인 시아버지 때문에 어머님이 나한테 저렇게 얘기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기회에 바꿔야겠다고 결심하고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맞는데요. 같이 하면 빨리 할 수 있고 좋잖아요. 했더니 갑자기 그건 너네 집에 가서 해라. 우리 집에 와서는 절대 그럴 수 없으니까 하기 싫으면 오지 마! 하시는 겁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절대 부엌 출입을 안 하시는 분인데 갓 시집온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나셨나 봐요. 그런데 저도 한 성격하고 무엇보다 이때다 싶어 직선적인 나는 참지 않고 다 말씀드렸어요. 살짝 뚜껑도 열렸기 때문에 해결 보고 싶더군요. 아버님, 저희 밥 먹고 나서는 각자 먹은 거 싱크대에 가져다 놓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물은 각자 그때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 준비에 설거지 너무 힘든데 이렇게 무거운 그릇까지 다 치우면 저뿐만 아니라 어머님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가족 누구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자 갑자기 밥상을 들썩 하시더니 뭐야? 너가 지금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나를 가르치려 들어? 하시면서 신랑을 잡기 시작하는데 이놈아 아주 잘한다. 집에서 어떡하길래 여기 와서 저러는 거야? 당장 데리고 나가! 하시고는 고함을 지르시더군요. 전 그냥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 집은 늘 어머님과 저만 집안일을 해야 할 것 같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솔직히 저는 이렇게 안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들 이기적이세요. 어머님이 시녀도 아니고 여기가 식당도 아니고 요즘은 식당에서 물은 셀프잖아요. 짧은 순간 지켜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 개선이 필요하겠다 싶어 말씀드린 거예요. 가족들은 아버님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저라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린 거니까 생각은 해주세요. 식사후 가져다 놓은 것이 힘드시면 자식들 그렇게 하라고 하셔야죠. 하나하나 스스로 하는 습관을 가지면 다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쌓여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아버님 눈치만 살피던 사람들이 나를 말리는 겁니다. 남편은 집에 가자고 하고 시동생과 시누이도 어쩔 줄 몰라 하길래 한마디 더 했습니다. 삼촌도 그렇고 아가씨도 이젠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저녁 시간대 안 올 거니까 어머님 도와서 먹은 거 치우면 좋겠어요. 말하면서 더 말하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신랑이 저를 끌어내듯 데리고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신랑이 한 소리 하려나 내심 걱정도 되었는데 오히려 잘했어. 오, 멋있다. 고마워. 하는데 왠지 짠하더군요. 그동안 가부장적인 아버지 아래서 많이 맞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신랑 학생일 때 학교 다녀와서 배가 너무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때마침 아버님께서 일찍 퇴근하셨고 어머님은 피곤하셔서 안방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어머니께 고함을 지르시며 집에 있으면서 사내가 부엌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갑자기 부엌으로 오신 아버님은 신랑이 먹고 있던 라면을 싱크대에 던져버렸다고 해요. 라면은 사방으로 튀고 부엌은 난장판이 되고 어머님 우시면서 그걸 치우시길래 신랑이 도와드렸더니 사내가 왜 그렇게 야무지지가 못해? 하시면서 신랑을 거실에 내동댕이 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 신랑은 절대 부엌에 가지 않았고 도와드릴 수도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뭐 개같은 일이 있나 싶더군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대로 있다면 다 숨 막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친구들과 놀다 오셨다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버님께 엄청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저를 이렇게 가르쳐내 등등 어머님도 화가 나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너 그렇게 힘들었니?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다 해놓은 상 차리면서 생색을 낸 거야 하시는데 화가 나서 어머님 그렇게 사시는 거 행복하세요? 지켜보는 저는 숨 막혀요. 왜 그렇게 사시는 거죠? 만약 아가씨가 시집가서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하시니까 갑자기 하늘이까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나 하나로 좋게 하시는데
그럼 나한테는 왜 저러시나 싶더군요. 그래서 한 소리 했어요. 어머님, 저도 저희 집에서 귀한 자식이에요. 저도 아가씨와 같이 생각해 주시던가 가족이 다 같이 하던가 해주세요. 하자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어른답지 않은 행동인가 싶더군요. 그날 저녁 저희를 부르셔서 집에 갔는데 들어서자마자 아버님은 쌍욕을 하시면서 신랑을 내동대기 치더군요. 정말 몰상식하고 또라이 같은 행동하길래 정말 참을 수가 없는 분노가 치밀어서 달려들어 아버님을 밀치고 한마디 했습니다. 앞으로 신랑한테 아들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저는 이제부터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자 갑자기 옆에 있던 물건을 바닥에 던졌는데 이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뭘 던졌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시아버지 왈, 뭐라고? 너가 위아래도 없고 싸가지가 더럽게 없구나 하면서 팔을 번쩍 올려서 저를 때리려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아버님 손목을 있는 힘껏 잡았습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가족은 아버님이 함부로 대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아버님 말이 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자식들도 이젠 성인인데 애도 아닌데 때려서 잡을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요? 그리고 걸핏하면 때리는 겁니까? 그만 좀 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진짜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말을 했고 너무 힘껏 손을 잡았는지 시아버지는 손을 벌벌 떨고 계시고 지금까지 당한 걸 생각하니 그냥 손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20초 정도 그대로 잡고 있다가 손을 던지듯이 뿌리쳤더니 던질 때 내가 무슨 힘이 그렇게 셌는지 시아버지께서는 바닥에 그대로 나자빠지더니 대구르르 구르며 굴러가는데 화는 났지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 모습이 통쾌하기도 하고 진짜 완전히 웃기더군요. 그때 저는 누워있는 시아버지와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시던 시어머니를 한 번씩 지그시 바라보고는 저는 이런 경우 없는 시댁 식구들 앞으로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런 집에 있는 분들도 앞으로 사람 취급 안 하려고 하네요. 그럼 안녕히 건강히 잘 계세요. 가족들은 제가 이런 행동을 했던 거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지켜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께 이런 행동을 해서 솔직히 신랑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신랑의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혹은 저에게 오히려 욕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신랑은 얼마나 그동안 자신의 부모에게 화가 나고 열이 받았는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신랑은 바로 서둘러서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시댁과는 가까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남편을 설득해서 시댁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했으며 아직까지 시부모님을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후에 신랑은 한동안 혼자서 시댁에 찾아갔는데 가도 문을 안 열어줬다고 하네요. 바보같이 착한 신랑은 그래도 부모라고 자꾸 찾아가길래 이제 그만하자고 말했더니 신랑도 너무나 지치는지 그만하더군요. 지금은 시댁 신경 안 쓰고 지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안 보고 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그리고 시아버지의 그런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시댁과의 연을 끊고 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보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시댁 어른들께 폐륜을 저지른 것 같아서 후회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아버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개만도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저의 힘든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 저를 욕하시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화가 나고 힘들었을까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네요. 라고 긴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